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답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제 강의 난이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난이도는요, 5개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E단계. 그래서 A단계, A스텝은요, 난이도가 하입니다. 하, 기초문제 위주고요. B스텝은 중하, 학교시험 난이도, C스텝은 중상, 학교시험 난이도. 해서 보통 학생분들이 본인의 실력이 중간 또는 하위권 학생이면요, 이 A, B, C 요거 3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모든 공부는요,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 B, C 하시고요. 이제 D부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D단계는 상위권 학생들. 그 다음에 2단계는 더 어려운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들과 교사분들. 교사분들은요, D하고 E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자기 난이도에 맞는 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단원을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아무리 좀 실력이 좋은 학생들도요, 처음부터 강의 하나씩이라도 보고서, 그 다음에 본인이 D 실력이다 그럼 D에 있는 강의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난이도 설명 끝내겠습니다. 여러가지 순열 A스텝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여라. 자, 1번요. 5P4. 자, 여기요.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5부터 쭉 4개를 쓰면 된다. 하나, 둘, 셋, 4개. 5, 4, 3,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요. 곱하기 1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이거 5팩하고 똑같고요. 5팩토리얼. 자, 여기에 120입니다. 계산해보면. 2, 5, 10이고, 3, 4, 12. 12에다가 0 하나 붙이면 되겠죠? 120. 자, 이거를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5팩토리얼은 120이다. 이렇게. 자, 팩토리얼 좀 볼까요? 1팩토리얼은 그냥 1이고요.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간단하고. 자, 3팩토리얼은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6이에요. 6. 자, 이거 암기하세요. 이 정도는 그냥 3팩토리얼은 6. 자, 이건 까먹어도 금방 나오겠죠? 자, 4팩토리얼이요. 자, 여기다가 4 한번 곱하면 되겠죠? 4. 4부터 4 곱하기 3팩토리얼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4, 6, 24. 자, 이것도 암기. 자, 이게 이제 통계잖아요, 통계. 통계 부분에서는 5팩토리얼까지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우고 있는 게 좋아요. 5팩토리얼은요, 5, 4, 3, 2, 1. 그래서 5 곱하기 4팩하고 같은 거고요. 여기다 5를 곱합니다. 그러면 120, 이렇게요. 이걸 외우세요. 그리고, 자, 2에, 우리 거듭제곱 중에 2에, 자, 5제곱. 얘를 5번 곱하면 32. 자, 이것도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2에 10제곱. 1024.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암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수학도요, 경제성을 따져야 됩니다. 이게 공식이라는 거요. 어떤, 외워야 되는 거는요,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야지 외우는 거예요. 자주 쓰이면 외우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고 있길 바래요. 외우시길 바라고, 많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외워질 텐데, 그래도 미리 처음부터 외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OPE 5개 중에 2개. 그래서 5 곱하기 4 이렇게 2개 쓰는 거예요. 5 곱하기 4. 그 뒤에 또 곱하기 3팩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이거부터는 3, 2, 1. 즉 5팩하고 똑같죠? 얼마? 120 이렇게 됩니다. 3번은요. 3P0 3개 중에 아무것도 안 뽑는 거. 이것도 한 가지예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그리고 4번에 4팩토리얼 아까 했죠? 4팩토리얼 4, 3, 2, 1 다 곱한 거예요. 24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요. 6시4의 값을 구하시오. 자, 원래 6시4가요. 자, 6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죠. 6, 5, 4, 3 해서 이렇게 4개를 뽑는데요. 이 4개가 순서가 없는 거예요.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경우의 수를 셀 때는 기본이 일단 순열 입장에서 센 다음에요.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은 것이 생기면 이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순열이에요. 순열. 6P4 이렇게 해서 6P4. 이것만 쓰면요. 근데 4개를 뽑았을 때만 이게 A, B, C, D 이렇게 4개를 뽑았어요. 요거 하고요. 이게
6C4라는 건 순서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랑 만약에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B, A, C, D. 이것도 같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이 다른 것으로 보면은 순열이 되는 거고요. 자, 같은 것으로 보면 이제 조합이 되는 겁니다. 조합이 되는데, 같은 게 몇 개 생기냐? 그럼 요 4개가 자리 바꾸는 거만큼, 4개가 자리 바꾸는 게 4팩토리얼입니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이렇게 써보면 자, 4가 약분되겠죠. 이렇게 똑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이 숫자가 좀 이거보다 절반보다 크면 똑같은 게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거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1 똑같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제 6C2랑도 똑같다 이거죠. 6C2. 그래서 6C4와 6C2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6에서 4를 빼줘요. 6에서 4를 빼면 2가 나오죠. 그 2랑 같은 겁니다. 6C4, 6C2.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6개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D, E, F. 자, 6개가 있죠? 자,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A, B, C, D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된 게 A, B, C, D죠. 그럼 선택되지 않은 거 입장에서 보면 E, F가 선택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2개가 선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 B, 뭐 D, E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선택되지 않은 게 C와 F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겠죠. 그러면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게 쭉 방법이 만약에 n개가 나왔어요. n개가. 방법이. 이렇게. 그럼 2개 선택하는 것도 똑같이 n개가 나오겠죠. 같은 개수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6C4나 6C2나 개수가 똑같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6C4나 6C랑 같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왜 같은지를 이렇게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 C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6개가 있는데 이거를 자, 두 그룹으로 우리가 분해를 하는 그런 의미랑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값이 자, 2가 이렇게 하나 약분되겠죠 또. 3, 5, 15 이렇게입니다. 이거 6C2는 15 이렇게입니다. 자, 나머지 C값도 좀 볼까요? 자주 쓰이는 것도 한번 볼게요. 자, 4C1도 4C2 4C는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은 2, 3, 6. 그래서 4C2는 6이다. 이것도 암기하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주 나오는 거 암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C2. 자, 5C2는요, 5C3하고 똑같죠? 방금 요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고요. 5C2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예요. 이 약분되면은 2, 2, 5, 10. 요거까지 외우시길 바래요. 5C2 또는 5C3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암기를 하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학생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가 90가지이다. 이때 n의 값을 구하라.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 일렬로 세워요. 일렬로 세우면 순서가 있겠죠. 자, 순서가 있다는 게 뭐냐면 뭔가 2개를 이렇게 뽑았을 때 2개를 뽑았어요. 얘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봤어요. 이렇게 바꿔봤을 때 이거와 이것이 다른 경우라면 우리가 순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경우면 순열로 보는 거고요. 이게 바꿨는데 같은 경우예요. 바꿔도 의미가 뭐 달라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순서가 없는 거죠. 그때는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을 때 꼭 우리 뭐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이걸로 보시면 돼요. 꼭 순서 그러면 이게 국어적인 건데 이거랑 또 일치하지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꿔봤을 때 다른 경우면 순열, 같으면 조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명 중에 n명을 뽑아요. 자, 일렬로 세우니까 이거는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로 표현해보면 10pn 이렇게 되겠죠. 자, 10pn이 이게 90 되는 거. 자, 이거를 계산하라 이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 이게 뭐냐면 의미가 10부터요. 10 곱하기 9 곱하기 땡땡땡땡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n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만약에 요게 만약에 np였어요. np가 뭐 20 이런 문제였어요. 그럼 n개 중에 2개니까 n 곱하기 n-1은 20 이렇게 쓰면은 그냥 평범한 2차 방정식 됩니다. 이렇게.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이 좀 간단해지죠.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요거는 써보면 이게 뭐 몇 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그런 방정식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뭐냐면 10부터 하나, 둘, 셋, 넷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90 되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찾아내는 겁니다. 어느 범위 있을지를. 그래서 이거 그냥 계속 한번 쭉 가보는 겁니다. 이거 뭐 노가다 뜬다고도 하는데, 자, 다른 용어가 좋은 게 떠오르지가 않아서 일단은 10부터 쭉 한번 해보는 거. 곱해가지고 90 나올 때까지 계속 가보는 겁니다. 10 곱하기 9, 이것만 해도 벌써 90 나왔죠. 그래서 두 개면 되니까 여기서 n은 2 이렇게 쉽게 나오죠. 이 문제는.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우면요. 계속 더 많이 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몇 차 방정식 그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랑 이거랑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그냥 일일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이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np2. 자, np는요. n 곱하기 n-1 되겠죠. 자, 요게 5n하고 같습니다. 자, 여기서 n은요.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0은 아니기 때문에 n 나눌 수 있습니다. 양변 이렇게. 그러면 n은 요 마이너스 1만 넘어가면 되겠죠? 6이 되겠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mp3 대 n 플러스 2p3이 5대 10이다 그랬습니다. 자, mp3을 써볼게요. n부터 3개니까 n, n-1, n-2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바로 써볼까요? 이거 비례식이니까 내항의 곱과 요항의 곱이 똑같죠? 이렇게 12와 얘랑 곱한 거. 여기에다가 12 곱한 거 하고요. 5에 5 곱하기 n 플러스 2p3 쓰겠습니다. n 플러스 2,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둘 다 n이 있죠? n 이렇게 양변 나누면 이것도 n은 여기서 양수가 되겠죠? 3보다 크거나 같은 수니까요. 0은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 시기에 보세요. 뭐 2차 방정식, 뭐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항상 식이 어떤 식인지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래요. 그래서 전개시켜서 풀면 돼요. 이거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12까지 해볼까요? 12 n제곱. 그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n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6n.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2죠. 플러스 24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은요. n제곱이니까 5n제곱. 그 다음에 3n, 15n, 그 다음에 2,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쪽으로 한 줄로 다 넘길게요. 12에서 5 빼면은 7n제곱. 1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5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하면은 마이너스 51n. 그 다음에 10 빼주면 14는 0 이렇게 되네요. 자, 인수분해가요. 여기 7이니까, 자, 7n 하고 n 이렇게 되고요. 14가 2, 7은 14죠? 7이 있죠. 그 다음에 2가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나오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될 것 같네요. n 값이 7분의 2, 7분의 2는 안 되죠. 여기 n은 여기서 뭐 어떤 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7분의 2는 안 되고, 여기서 n 값은 7. 이거 하나만 되겠네요. 2번 답은 7이고요. 3번 답이요. 5PR이 60. 자, 5부터 r개를 곱해가는 겁니다. 이거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 안 된다 그랬죠? 그냥 노가다성이에요. 5 곱하기 4 곱하기 가서 60이 되는 거 찾아야 돼요. 5 곱하기 4는 20이죠. 자, 3까지 곱해보면 여기 60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곱하면 60 나오니까 하나, 둘, 셋, 3개. 그래서 r 값은 3.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2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세 자리를 만드는 거 이렇게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면은 순서가 있겠죠. 즉 이게 바뀌면 다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요. 1, 2, 3, 4, 5 5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 자리는요. 자, 여기서 보면 문제가 서로 다른 했기 때문에 여기 쓰인 게 못 쓰여요. 그럼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들어간 거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곱하기가 돼요. 우리가 이제 경우일수 할 때 이제 덧셈이 있고 곱하기가 있는데요. 이 경우일수는 기본적으로는 다 더하는 겁니다. 더하는 건데 이제 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 곱하기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곱하기랑 어울리는 단어가 이 국어적으로 볼 때 어떤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독립이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면은 곱하기를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100% 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거의 뭐 동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용할 수 있고요. 독립도 이용할 수 있고요. 확실히.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국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여기에 쓰인 거. 자, 쓰이고 나서 자, 연속적으로 그렇죠? 연속적으로 좀 그리고 나서 여기 쓴 거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하나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연속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걸 한번 구체적으로 표현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죠. 5가지가. 자, 한번 써볼까요? 1, 2, 3, 4, 5. 자, 이걸 수형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자리에 가요. 자, 여기 1이 쓰였다고 볼까요? 1이 쓰였으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을 제외한 2, 3, 4, 5가 오겠죠. 이렇게. 4가지가 오고요. 좀 밑에 샀을까요?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있을 때 2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1, 3, 4, 5에서 4가지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또 자, 1, 2가 쓰였으면 세 번째는 3, 4, 5 중에 쓰이겠죠. 자, 이게 보세요. 자, 이게 보면은 이 덩어리가 몇 개가 있네요. 이렇게 덩어리가 5개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안에 각각 4개씩이 있어요. 4개씩 이렇게 4개씩.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곱하기 4. 이게 곱하기의 정의예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2개씩 있어요. 2개씩. 자, 세 묶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표시하냐면 3 곱하기 2. 그 2개가 세 묶음이 있다. 이렇게 곱하기 정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려보면은 5개의 묶음이 있고요. 그 안에 각각 4개씩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또 각각 3개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셀 때도요. 이 곱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은 합이라고 그랬죠? 합으로 다 하기에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곱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적절히 곱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곱을 잘 이용하는 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언제 곱을 이용하는지 그런 감각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야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 곱하기의 의미가 맞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우의 수 잘합니다. 이 경우의 수가요,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상위권 학생으로 갈수록 제일 까다로운 게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이 곱의 느낌을 좀 잘 가지셔야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경우의 수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20 곱하기 3이니까 60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요. 7시2의 값을 구하셔. 간단하죠? 7 곱하기 6을 자, 같은 거 2개 2로 나눕니다. 약분돼서 3, 7은 21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8p2의 값 8개 중에 2개 선택하는데 순서가 있는 거죠. 8 곱하기 7 이렇게 쓰면 됩니다. 7, 8, 56 이렇게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요.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 자, 원순열 문제죠? 자, 4명이 있어요. 4명의 A, B, C 들어갈게요. 이렇게. 4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 자, 원탁에 돌아갔을 때 같은 모양이면 같은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원순열 문제는요,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우리 경우의 수 세는 거. 일단, 순열로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자, 같은 것이 생기면요. 똑같이 같은 것이 생기면 같은 것으로 나눠줍니다. 두 번째는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접근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걸 1번 문제를 예를 들면은 자, 일단 4명이죠. 4명이니까 이거를 일단 순열 다 다른 위치라고 본다면 그냥 4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4, 3, 1. 자, 근데 같은 것이 생겨요. 자, 여기서 보면 A가 여기 앉는 경우하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 이렇게 반시계 방향 볼까요? A가 여기부터 여기 앉아서 A, B, C, D 이렇게 앉는 게 다 똑같아요. 또 A가 여기 앉아도 똑같고요. A가 이쪽에 있어도 A, B, C, D. 그래서 맨 처음에 요거 4팩은 다 다르다고 했을 때가 4팩인데 실제로 보면 같은 게 4개씩 생깁니다. 4개씩. 그래서 이거를 4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3팩.
여기 4, 3, 2, 1인데 4로 나누면 3팩이 되겠죠? 3팩은 3 곱하기 2니까 6 이렇게 됩니다. 자, 고정시키는 방법은요. 자, 어차피 4명이 다 앉을 거잖아요? 앉아도 다 예를 들어서 A 입장에서 볼 때 A가 어디 앉을지 맨 처음에 고민하면은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앉으나 다 똑같은 위치에 지금 맨 처음에 비어 있을 때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에 A가 먼저 앉는다고 보면은 A가 어디 앉든지 간에 다 똑같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어디 앉든지 간에 돌려서 그냥 여기 위에 앉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고정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더 이상 원순절이 아니에요. 여기 자리가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3개는. 그래서 3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2번 문제 보겠습니다. 6명이 원탁에 둘렀는다. 똑같죠? 6명이면은 예로 보면은 6팩토리얼인데 6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5팩토리 제가 외우라고 했죠? 자, 계산해보면 120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고정시키면요. 이거 고정시키면 6명 중에 1명을 고정시키면 나머지 5명만 배열하는 거. 5팩 되겠죠? 똑같이 120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이 4등분한 원판을 빨강, 파랑, 노랑, 보라의 4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여 칠하는 방법이 있을 구하라. 지금 색깔 4가지고요. 뭐 똑같은 거 2번 사용한다 그런 말 없죠. 모두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아까 이 전문제 있죠? 4명이 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학생 4명이 앉는 거나 뭐 색깔 4개를 칠하는 거나 이 상황에서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를 하는 방법이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이요. 같은 것이 있는 걸 나누는 방법이요. 4팩을 4로 나눠줘요. 그러면 3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색깔 하나 예를 들어 뭐 빨간색이요. 빨간색을 여기다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 3가지 색깔만 칠하면 되겠죠? 그것도 3팩. 그래서 최종 답은 6 이렇게 됩니다. 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간단한 문제는 아무거나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좀 어려워지면은 보통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 좀 편할 때가 많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요. 다음 중복순열 기호로 나타내어라 그랬습니다. 다음을. 자, 1번. 가나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요. 자, 중복 허락하여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2개를 뽑는다는 거죠. 이렇게 2개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나다. 3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중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 9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기호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기호. 자, 기호를 할 때는요,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 중복 순열은요, 이렇게 쓰는데, 자, 여기 n, 파이, r 그럴 때요, 여기가 n개죠? n개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예요. 종류고, 자, r개라고 하지 말고요, r번 이렇게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은 개라고 하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언어가 말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r번 선택한다. 이게 더 잘 어울립니다. 여긴 종류. n개의 종류. 여기는 R번 선택한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3가지죠. 3가지. 3, 파이. 자, 몇 번 선택하냐요? 2번. 그쵸? 2번. 이렇게. 3, 파이, 2가 답이 됩니다. 자, 2번이요.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거 똑같죠? 3개. 선택할 수 있는 게 종류도 3개고요. 선택도 3번 하는 겁니다. 3번. 3, 파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요. 1, 2, 3, 4, 5, 2 5개의 숫자를 써서 여기 뭐 4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1번 한 숫자를 한 번만 사용할 때의 경우의 수. 여러 번 사용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4자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4자리를 만들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1, 2, 3, 4, 5 중에 하나 5, 그 다음엔 4, 3, 2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 순열로 표현하면 5P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은 다음에 이거 5P4야 라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걸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표현만 했을 뿐이지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이 감각을 잘 익혀야 돼요. 얘를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P나 C 요거만 가지고 이제 뭔가를 풀려고 하면은요 잘 안 돼요. 그리고 좀 복잡한 문제, 이해하기 힘든 문제는 잘 느낌이 안 와요. 정확히 이게 뭔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5, 4, 3, 2 곱한 거예요. 5P4.
그래서 요거 곱하기 1 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5팩하고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외우라고 했죠? 120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숫자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의 경우의 수. 자, 이번 중복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에 5가지가 오는데 여기도 어떤가요? 똑같이 5가지 또 올 수 있죠. 5가지, 여기서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5, 파이,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하면은요, 5 곱하면 625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62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요. n파이 3이 125를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라. 자,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종류가 n개이고 이걸 3번 선택하죠. n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n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이 값이 얼마? 125입니다. 근데 125가요. 이거 소인수분해 보면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요. 5 3번 곱한 거. 그렇기 때문에 n 값은 5가 되겠죠. 자, 원래는 요거 보면은 이게 n에 대한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 풀면 해가 3개 나오는데요. 자, 실수는 요거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 2개는 허수가 나와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함수는 뭐냐면요. 자, 볼게요. 이렇게. 자, x가 있고요. 여기 y가 있어요. 여기가 1, 2, 3 있고요. 여기는 a, b, c, d, e가 있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함수는 뭐냐면요. 이 정의역에 있는, 자, 정의역, 이 근처 공역, 화살 맞는 것만 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요. 이렇게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요. 화살을 쏘는데, 자, 한 발씩 하나만 써야 되고 꼭 써야 돼요. 안 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안 되는 거를 예를 들게 안 되는 거. 원소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 원소가 화살을 2개를 썼어요. 이렇게 대응이 2개 됐어요. 이런 거 함수 안 됩니다. 자, 함수 안 되고 이렇게 있는데 원소가 있는데, 자, 얘 쏘고 얘 쏘는데 얘가 쏘질 않았어요. 이런 것도 함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안 되는 것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소들이 있고 여기 있는데 한쪽으로 다 쏘는 거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함수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함수가 되려면요. 자, 선택권이 이런 것들 있죠. 1. 자, 1이 갈 수 있는 곳. 자, 1이 함수를 쏠 수 있는 곳이 1, A, B, C, D, E 다 쓸 수 있죠. 5가지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는요. 자, 1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요. 상관없이 2도 마음대로 또 5군데로 다 갈 수가 있어요. 선택권이 5군데가 있는 겁니다. 자, 3이 또 마찬가지로 5군데가 있겠죠. 자, 요런 거를 뭐라고 쓰면 우리가 독립이라고 그래요. 독립. 뭐냐면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1이 어디로 쏘든지 간에요. 2는 마음대로 또 쏠 수 있죠. 그러니까 1이 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2가 쏠 때는. 이걸 독립이라고 합니다. 제가 독립 이런 용어가 어울리면 곱하기라고 했죠. 이렇게 곱하기. 자, 그리고요. 만약에 A 1, 2, 3이요. 동시에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도 함수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동시에 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같이 한 발씩 쏘는 거예요. 그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 동시에 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복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죠. 5개. 2도 5개. 3도 5개.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5가지 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한 번, 2번, 3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3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계산하면은 요게 5의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125 이렇게 됩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111, 22, 45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자, 일렬로 나열해요. 그럼 순서가 있는데 보통 같은 것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때요. 우리 순열 그러면요. 이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름 있는 것들. 이름을 붙였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 겁니다. 3가지를요. 외우세요. 그래서 순열 중에서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원순열 배웠죠. 자, 원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같이 외우고 있어야지 이게 더
기억도 오래되고요. 이해하기도 쉬운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절. 요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활용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 얘는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7개니까 일단 순열로 보면 7팩토리얼이에요. 7팩토리얼. 근데 자, 같은 것이 생기죠. 자, 경우의 수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일단 순열인데 자,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은 것이 생기는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7팩토리얼을요,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나눠주는 게 뭐냐면 1. 자, 1 서로 다른 거로 봤을 때가 7팩인 거고요. 실제로는 같죠. 그러니까 이거 3개가 자리 바꾸는 것만큼 똑같은 게 생깁니다. 3팩 이렇게. 그리고 2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 2팩 이렇게 똑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7팩을 3팩 2팩토리로 나누면 됩니다. 계산해보면요. 7팩토리가 7, 6, 쓸 때도요, 계산할 때 이렇게 많잖아요. 그냥 7, 6, 이렇게 점을 찍으세요. 이걸 뭐 교과서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해설 써야 된다 그러면 다 곱하기 써야 되겠지만 혼자 푸실 때는 그냥 7, 6, 5, 4, 자, 3, 2, 1 있죠. 3, 2, 1이 이거랑 약분될 거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3, 1 사라질 거고요. 나머지 2 하나만 더 있다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도 이렇게 약분되면 되겠죠. 2. 그래서 2, 5, 10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6, 7은 42. 42에 0 하나 붙여서 4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이요.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라. 1번 112를 1열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자,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죠. 자, 4개니까 4팩토리를요. 자, 이거 2개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요. 2팩은 이랑 똑같죠? 그리고 또 이것도 2팩 이렇게 됩니다. 이건 4, 3, 2, 1인데요. 이 2개로 나눠요. 그럼 이거 4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6. 자, 2번 문제 풀게요. A, B, B를 1열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이거 똑같죠? A가 1, B가 2라고 보면 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6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요. A, B, B, C, C를 1열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자, 이것도요. 자, 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죠? 자, 전체 개수가요. 7개입니다. 7개. 7팩토리얼을 자, 2개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고요. 2. 그 다음에 3팩토리. 그 다음에 또 2팩토리. 이렇게 됩니다. 계산해보면요. 7, 6, 5, 4, 3, 2, 1 이렇게 있고요. 자, 2가 있고요. 3팩토리가 6이죠. 2는 2 이렇게. 그럼 6 바로 보이니까 하나 지워지고요. 자, 2 곱하기 2가 4죠. 4 하나 이렇게 지울까요? 계산할 때도 이렇게 앞에부터 하지 말고요. 이렇게 5하고 2 같은 거 있으면 이거 먼저 보는 거예요. 2, 5, 10. 10이기 때문에 나중에 0 하나만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3, 7은 21. 0 하나 붙여서 210.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덧셈도 마찬가지. 덧셈 쭉 있을 때만 7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있으면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0 되는 거 찾으면 좋죠. 15. 이런 식으로.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0 되는 거. 2 곱하기 5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먼저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A에서 B까지 갑니다. 최단 거리로.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있겠죠.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A라고 하고요. 일로 가는 걸 A라고 하고요. 자,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할게요. 한 칸씩 올라가는 걸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일로 가려면요. 일단 A가 5개가 필요하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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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올라가는 게 B가 4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하고요. 얘를 배열하는 거하고 제가 자, 뭐다? 1대1 대응이 된다. 자, 1대1 대응이 되면 개수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 찾아가는 방법을 요거 배열하는 걸로 바꿔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꿔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개수가 9개예요. 9팩토리얼을 같은 게 여기 5개, 4개니까 5팩, 4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여기요. 9, 8, 7, 6, 5, 4, 3, 2, 1인데 5팩 있죠? 이거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4팩. 4, 3, 2, 1 이렇게요. 여기만 약분하면 되겠죠? 4, 2가 8이죠. 여기 8이 이렇게 약분되겠네요, 이렇게. 3도 하나 약분되면 2. 그러면 자, 2, 7은 이거 먼저 할까요? 7, 9, 63에 2 곱하면 되겠죠? 126. 최종 답이 126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요. 다음 각 그림에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라. 자, 최단 경로 A에서 B요. 요거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A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하면요. 자, 5개니까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똑같은 거면요. 요게 C로 바꾸면요. 이게 5C2 또는 5C3하고도 같아요. 요게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요. 자, 5C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죠? 10, 여기까지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길 찾아가는 방법이 요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숫자 쓰는 게 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요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이 숫자 쓰는 게 있어요.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좀 작으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다시 그려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숫자 쓰는 방법. 여기서부터 1. 이쪽. 이 줄을 첫 번째 뭐 1층, 2층, 3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층부터 다 쓰고 2층, 3층 이런 식으로 쓰면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1, 여기도 1. 여기 1이 뭐냐면요. 이쪽에서 오는 게 1이라는 거예요. 여기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하나니까 하나. 여기도 하나. 올라가는 거 하나 이렇게 되고요. 자, 원리가 되게 간단해요. 자, 요점에 도착할 수 있는 게요.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게 있죠.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 1과 1 더한 2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3, 두 개 더하면 4. 자, 요 지점은요, 밑에서만 올라오니까 하나, 요 지점은 두 개 더해서 3, 여기는 3, 3, 6, 6, 4, 10 이렇게 최종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꼭 알고 계시고요. 뭐 장애물이 많거나 그러면은 요게 더 쉬워요.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 떨어지면 이걸로 가면 쉽고요.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어떤 좀 조건들이 좀 복잡하거나 장애물이 많을 때는 이 방법이 더 쉽습니다. 자, 2번이요. 자, 이것도 이걸로 해볼게요. 여기 3개고 여기 4개죠. 7팩토리얼을 3팩, 4팩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7, 6, 5, 4, 3, 2, 1이 이렇게 약분되겠죠? 지워지고 나머지 3팩만 쓰면 돼요. 3팩은 6이니까요.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5, 7은 35. 자, 3번이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는 2개. 9팩을 7팩, 2팩입니다. 그 7팩토를 이렇게 나누면 남는 게 9 곱하기 8만 남죠? 나누기 2. 그래서 2가 약분되고 나면요. 4, 9, 36.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